인간은 복잡하다. 알겠습니까? 네. 물질과 뇌와 정신. 자,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는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가슴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어떤 거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가슴으로 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 차이가 뭐예요? 되게 쉬워요. 보통 나에게 손해가 입혀졌다 생각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가슴 아파요? 돈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디 아파요? 문제 생겼는데 내가 손해보는 듯한 그런 게 생기면 가슴 아파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죠? 아, 머리 아파 이러죠? 네.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예를 들어서 벌어졌어요. 뭐 부모가 자식한테 자식이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디가 아파요? 가슴 아프죠? 그거 느낌 알죠? 그 노래 있잖아. 가슴 아파도 나 이렇게 이러잖아.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항상 디자인할 때도 가슴이 아파야 돼요. 아셨습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머리 아프면 나한테 소리 끼쳤을 때 손에 끼 머리 아프겠죠? 근데 학생들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는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마음 아파야 돼. 어떤 디자인을 해줄 때도 마음 아픈 마음으로 해주는 것이 우리 디자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복잡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거나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자, 외부로부터 정보가 오면 그 정보가 뇌에서 생존에 도움되냐, 안 되냐를 기억하게 되죠. 보통 시각은요, 형태, 뭐라고요? 어떤 형태와 색, 요걸 담당합니다. 요 두 가지 감각이 뭐로 바뀌는 거야? 감정으로 바뀝니다. 청각은 뭐예요? 소리죠. 후각은 무엇이에요? 냄새죠. 미각은 맛이죠. 느낌이죠. 이런 감각들이 감정을 느끼는데 보통 요 5가지 감각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사람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쾌감이 뭐냐 이거야. 좋을 때 이런 느낌이잖아요. 좋아? 좋아? 이럴 수 있죠. 좋아하는데 좋아! 이럴 수 있잖아요. 무서운 것도 무섭네 이럴 수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쾌감이에요. 아셨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떨 때 행복감을 느껴요? 쾌감이 있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 5가지 감각이 일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보자. 초콜릿이 있습니다. 뎁다 맛있어요. 완전 샤랄랄라야. 먹으면 녹아요. 너무 달콤해. 그런데 미각은 100점이죠? 근데 시각의 정보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게 똥 모양이야. 모양이 디테일해. 완전 똥처럼 생긴 아주 달콤한 초콜릿. 뭐가 안 먹어요? 뭐가 안 먹어요? 전 먹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눈 감고 먹으면 되지 뭐 그까이 거.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과 맛의 불일치가 일어나면 분명히 맛있는 건데도 똥으로 인지를 한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답이 나오는데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센서, 이 감각이 10배 이상은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섬세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이렇게 치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냥 미루죠. 근데 여자들은 이렇게 치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괜히 엄살 떨는 줄 알았더니 정말 멍도 들고 아파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분들은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하면 정말 쾌감을 느껴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정말 행복해 합니다. 너무 맛있어 이러는데 저는 그냥 엄살 떨고 막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느낍니다. 센서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 네. 남자들은 그 느낌을 죽어도 못 느낍니다. 그래가지고 가끔은 되게 부러워요. 나도 저런 정도의 쾌감을 느껴보고 싶은데 우리 못 느끼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 뭐 느낄 수가 뭐 있겠어, 그지? 남자들은 좀 약간 감각이 둔합니다. 왜 그럴까요? 최적화가 달라요. 남자들이 하는 일은 좀 힘들고 험한 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몸이. 여자들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일에 최적화되어 있죠. 어떤 일일까요? 아이들을 보살펴야 되는 그러한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선생님 남녀 여자 뭐 이거 아니고요. 그냥 최적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는 몸으로서도 되게 남자가 근육 빵빵한데 애 안고 있어봐. 애가 불편해요. 근데 되게 부드럽게. 그리고 아이들은 엄청난 섬세함이 필요해요. 아이들은 1초라도 눈을 띄면 사고 나요. 그리고 엄청난 부드러움과 섬세함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애를 키워야 돼. 남자들은 이건 아닌데
여자들도 남자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자 일을 하면 되게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요. 그러니까 해병대가 사회복무요원보다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어때? 수치로 보면 이게 더 힘들죠. 근데 마음에 따라서 해병대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사회복무요원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빚쟁이한테 와가지고 빚쟁이가 돈 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거의 죽고 싶을걸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아요. 당해봐서. 그리고 배째라 그래요, 저는. 갚을 거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자꾸 6시 이후에 전화하면 불법인 거 아시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생님, 똑같은 상황인데 선생님이 뭐 더 잘난 게 아니라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일을 남자가 하면 사실은 체력적으로 본다면 남자들이 더 안 힘들어요. 그렇잖아, 여자들 하는 일이. 근데 이 스트레스 지수가 되게 높습니다. 쇼핑 한 2시간 할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남자들은 있잖아요. 쇼핑할 때 갈 때 그 스트레스가 전쟁터 끌려갈 때 스트레스 지수랑 비슷하대요. 할 수 있어요? 2시간? 네.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왜 못해? 그러겠지만 다른 거거든요. 어린아이들도 있잖아. 어린 여자애들이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노는 애도 있지만 대부분 소꿉놀이를 하죠. 남자들은 물론 여자처럼 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칼싸움하고 총싸움 합니다. 안 가르치셔도, 그죠? 그러니까 최적화가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남자가 여자도 도와야 되겠고 여자가 남자도 도와야 되고 하는데 여자가 남자 일을 하면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고 남자가 여자 일을 하면 스트레스 높아요. 그 일을 다 나눠서 할 수 있지만 센서가 느낌이 달라요. 여자들은 되게 센서가 발달돼요. 그래서 부럽기도 하지만 불쌍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고통도 그만큼 아주 강렬하게 느껴요. 네. 그래서 우울증도 더 심하고 더 슬퍼하고 더 짜증이 더 많아요. 네. 여자들은 짜증은 사귀어봤는데 안 짜증 부리는 여자 있었어요? 희한하게 짜증. 왜 그러냐면 진짜 힘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수가 높아요. 불쌍해. 그래서 부러우면서도 불쌍한 게 이제 여자분들입니다. 왜 그래?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보통 남자들을 보면서 여자를 대하고 있고 여자들은 또 여자들을 대하듯이 남자를 보니까 서로 뭐가 생기는 거야?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달라요. 여자도 다르고 남자도 다른데 다른 거를 왜 똑같이 서로 바라보냐 이거죠. 그걸 이해를 해야 연애도 잘하고 소통도 잘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남자들 대하듯이 여자를 대하니 얼마나 여자들이 그러니까 짜증 날 수는 있는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자들이 배려하는 게 남자한테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래요. 보통 여자분들이 물건을 사거나 할 때 남자친구한테 사달라고 잘 안 해요. 여자들끼리도 대놓고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돌려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남자들 그래요? 남자친구한테 나 커피 먹고 싶다. 커피 이쁘다 이래요 우리? 남자들 뭐라 그래요? 사줘. 싫어. 꺼져. 아이씨 이러죠. 여자들은 안 그래요. 되게 이쁘다. 맛있겠다 이런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남자한테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까짓 거 못 사줄 것 같아?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식의 오해가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 뇌의 구조, 이 생존에 대한 뇌의 구조, 몸이 다른 거예요. 여자, 남자 몸도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또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통할 때는 항상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남이 문제도 있어요. 물론 걔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기준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많으면 안 돼요. 미운 게 많다는 것은 내 기준이 많다는 얘기예요. 디자이너는 어때야 돼요? 상당히 관대해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균형과 하모니. 좋은 디자이너는 그림을 잘 그리거나 와가지고 뭐 컬러 이거 칠 이거 아니에요. 마음이 디자이너의 마음을 가져야 디자이너가 되는 거야. 그럼 디자이너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선생님 그게 참 답답해요. 컬러를 배워도 그런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것만 공부를 하니까. 선생님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잘 가르쳐요. 제가 이제 컬러를 가르치면서 외부 학원에서 다니고 오셨던 분들이 꽤 많아요. 그쵸? 배우고 오셨죠? 와서 이제 그 학원들마다 다 자기들만의 조색 기법이 있다고 막 그래요. 자기들만의 특수한 조색 기법? 이런 거.
쫄았어요. 전 없거든요. 전 없어요. 되게 쫄았었다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오면 이제 해보라 그래요, 제가. 그러면은 별로 무슨 엄청난 조색기법들이 아닌데, 예, 제게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예, 나는 없는데 내게 더 나은 것 같다 이거죠. 없어요. 기본에만 충실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맛있는 초콜릿이라도 똥 모양이면 어때요? 불일치하니까 맛없다고 느끼죠. 그죠? 네. 자, 5가지 감각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사람들은 뭐 한다? 쾌감을 낀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담당하는 건 뭘까요? 우리 컬러는 뭐 어떤 부분이 담당하는 거예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리사와 작곡가랑 비슷해요. 요리사는 어떤 걸 담당하는 애들이야? 맛, 식재료 가지고 뭘 느끼게 해주는 거야?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이고, 소리, 음을 가지고 뭐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게 바로 작곡가들이에요. 아셨죠? 그럼 우리는 뭐 가지고 하는 거지? 색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색 가지고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봐봐. 외부로부터의 정보가 이제 들어오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BTS의 진이요? 진? 제가 BTS를 좋아하긴 하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이름을 다 못 외웠어요. 네, 진이가 이제 내 머릿속에 기억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진처럼 생겼어. 그럼 시각의 진의 형태가 들어오겠죠? 형태만 얘기하는 거야. 네 가죠? 생존에 도움 굿 하겠죠? 얘한테 뭐라고 보내요? 좋아 보내면 얘 감정 좋겠죠? 그럼 100점이 됩니다. 100점. 오예. 그래서 이제 좋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걸었어요. 근데 진이야. 근데 목소리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남자인데. 반가워요. 이래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 보통 자기의 기억과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한다고 했었죠. 그죠?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서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의 편견으로 저런 목소리의 남자라면 혹시 뭔가 성정체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지 혼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 얘는 그렇게 해요. 되게 방어적이에요. 알겠죠? 그럼 얘한테 보낼 때 점수를 내려요 올려요? 내리겠죠. 그럼 얘 감정은 얘 말대로 또 듣느냐? 안 그래요. 얘는 얘와 다른 판단을 해요. 아셨습니까? 우리 마음이 배신도 하지만 이 마음은 이 뇌와 다른 판단도 합니다. 뇌는요 생존하라고만 자꾸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돼. 배가 고파. 그럼 뇌는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겠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파서 누워있어. 그러면 동물들은 자기가 먹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내가 안 먹고 얘한테 뭐 할 수도 있어요?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줄 때 그래요? 딱 줘요? 아니요. 되게 힘들어져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줄까 말까 먹어 이런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을 때 앉으세요 하지만 마음에서 어때요? 난 힘들 때 머리에서 뭐라 해? 너 앉아있어 힘들어 이러지만 마음이 그걸 이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얘는 다른 판단을 하죠. 점수가 보냈어요. 그런데 얘는 이랬죠. 아니 목소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뭐 성전이 문제가 있겠어? 얘가 판단을 해요. 아씨 생긴 게 진인데 진짜로 생겼는데 이러면서 얘가 점수는 깎여요. 80점은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한테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불일치가 됐지만 이제 후각이 또 작동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생겼는데 이거 BTS라는 게 아니라 BTS처럼 생긴 남자야. 또 이거 또 BTS 선생님이 싫고 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말조심도 진짜 해야 돼요. 이 촬영할 때는 또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말조심 안 하면은 이거를 100명이 이해하는데 1명이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그분도 이해해야죠. 자 그러면 갔더니 냄새가 땀 냄새가 몸에서 막 신내 똥내가 막 나는 거예요. 자 그럼 후각에서 그 냄새가 들어와서 뇌로 보내면 자 냄새 나는 남자는 나의 생존의 굿이야 배드야? 배드라고 생각하겠죠. 뭐라고 얘가 기억 쪽에 저렇게 한 사람들은 안 씻는 거야. 안 씻는 사람들은 게으르겠지. 게으른 사람은 난 삶에 도움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 얘한테 보냅니다. 그럼 얘가 또 뭐라 그래요? 맞아! 그러고 그래요? 아니죠. 또 마음속에서 내가 씻기면 되지.
그러면서 점수가 내려갑니다. 70. 그쵸? 그 피부를 봤더니 막 썩었어. 그러면 계속해서 60 이상 내려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돼요? 봐봐.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의 감각이 좋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돼요? 근데 냄새도 좋고 모양도 좋고 막 다 좋아. 이게 다 일치해. 그럼 올라가서 막 결혼하고 싶고 막 너를 위해서 죽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5가지 감각이 뭐 할 때? 일치할 때 사람들은 뭘 느낀다? 쾌감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런 실험을 한 유튜브가 있었는데요. 유튜브인데 몰래카메라인데 친구를 고급 레스토랑에다 초대를 합니다. 그 코스 요리하는 곳이죠. 뭐 15만 원, 20만 원 막 이런 데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레스토랑이랑 짜고서는 어떤 음식을 주냐면 친구 한테 주는 음식을 편의점 가가지고 음식을 산 거예요. 그 냉동식품 사가지고 이제 코스 요리라고 해서 그 가게에 그릇에만 담아서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떠냐면 그냥 스파게티인데 여러분들 뭐 5,000원짜리 스파게티 아시죠? 그거 돌려 먹는 거를 고급 그릇에 담아서 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폼 잡고 와가지고 이거는 뭐라고 탁 주니까 먹어.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 달라. 너무 맛있어. 야, 이거 코스 요리가 정말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 와인 있잖아요. 7,000원, 8,000원짜리 하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걸 이렇게 딱 모양 갖춰가 갖고 와가지고 그 따라주면서 이것은 옛날 뭐 푸틴 뭐가 어쩌고 막 뻥을 치니까 먹더니 달라. 야, 내가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먹어봤잖아. 달라. 진짜 달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편의점에서 다 먹여놓고 그 다음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비싼 집이니까 짜증나서 막 있어요. 얼마야 그랬더니 전체 다 해서 1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놀래죠. 15,000원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네가 먹은 거 다 편의점 음식이야. 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먹었을 때 정말 맛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맛은 조금 감각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감각이 이 감각을 도와주기 때문에 진짜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싼 스파게티를 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집에서 먹는 스파게티 되는 거예요. 왜? 미각은 맛있는데 내가 보던 항상 그런 정리된 안 돼 있는 집의 이 분위기가 이 맛을 망친다니까. 그런데 똑같은 라면도 어떠한 분위기에서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맛을 업데이트 시켜준단 말이에요. 아무리 BTS 진처럼 생겼지만 다른 감각이 망치면 얘가 망치죠. 그쵸? 예, 이해돼요? 실제로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떤 상황과 5가지 감각이 맞는 상황에서 똥을 먹어도, 똥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별로 맛없는 음식.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식당이나 가게에서 먹으면 왜 집에서는 이런 맛이 안 나지라는 얘기 하죠. 식당의 모양을 만들면 그 맛 납니다. 이해돼요? 영화 감독은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연출을 할 때 공포의 장면을 연출을 한단 말입니다. 자, 공포의 장면을 연출하려면 먼저 형태 우물가에 우리 링에 나오는 귀신이 무섭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전체 배경이 형태가 롯데월드 에버랜드 디즈니랜드의 그 아름다운 성이 있어요. 거기에 귀신이 나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렇잖아. 근데 형태는 이제 공포의 형태를 만들었는데 컬러가 고명도 고채도에 아주 멀티 컬러에 발랄하게 배색을 했어요. 그러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그러면 그 색도 어때야 돼요? 공포에 맞는 어둡고 칙칙하고 무서운 그러한 컬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소리가 되게 개그예요. 딴따란 따라라라라 이러면서 나와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소리도 어때야 돼요? 무서워야 되죠. 이런 식으로 모든 감각이 일치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그 감각에 쾌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색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상황에 쓰면, 자, 짬뽕을 파란색으로 먹으면 어때요? 아니죠. 예전에는 색을 그냥 막 썼단 말이에요. 이제 막 쓰지 말고 상황에 맞춰 쓰자. 그럼 맛있는 건 더 맛있을 거고 멋있는 건 더 멋있을 것이고 더 같은 가격이라도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뭘 올릴 수 있어? 효율과 효과를 올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쓰자 이거예요. 옛날에는요,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노래하고 자기가 옷 고르고 자기가 화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어야 안 줄어요? 줄은 대신에 촌스러워서 돈을 덜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수는 노래만 잘하면 돼요.
스타일을 담당하는 사람 쓰고 옷, 메이크업 다 따로 쓰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갔지만 그거보다 몇 수십 배를 벌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인건비 아끼고 덜 벌래요? 사람 더 쓰고 돈 많이 벌래요? 그러면서 이제 분업화가 되면서 옷 담당, 뭐 담당 하면서 이제 컬러도 이제 담당시키는 게 바로 컬러리스트인 거예요. 아셨어요? 네. 색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의 목숨과도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예전에 선생님 군 생활할 때,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계급장이 요 심장에 있었어요, 여기. 근데 노란색이죠. 우리 공부해봤지? 가장 주목성이 높은 색상이 뭐야? 노란색이에요. 그것도 공명도 고채도야. 그러니 게다가 국방색이니 명시성까지 높죠? 빨간색, 주목성도 빨간색, 여기 노란색. 그러면 전쟁터에서 북한 애들은 적은 우리 어때요? 땡큐죠? 가늠새에다가 노란색만 올리고 쏘면 바로 치명타인 거죠. 실제 강릉 공비 그 전제 그 왔을 때 우리 맞고 많이 죽었어요. 40명 넘게 죽었습니다. 우리 장병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지금 어떻게 됐어? 다 무채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60만이 넘는 군대 안에 그 문제를 인식하고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에서도 컬러리스트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복도 단지 계급만 보여줘서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전쟁에서 실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복을 디자인해야 되는 것이죠. 거긴 또 색도 필요한 것이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돼? 그거야. 그래서 외부로부터 이제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가 뇌로 전달되고 뇌는 생존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기억하죠. 근데 기억색만 있는 게 아니야. 기억 형태, 기억 소리, 기억 냄새, 기억 맛, 기억 느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뭘 느껴?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은 내 부족한 무언가를 채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나의 마음에 내가 정말 무엇이 내가 행복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딱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항상 정체성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고집이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편견, 고정관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그런 아주 그런 넓은 마음과 그렇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게 그런 마음이 하셨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죠. 토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력을 한다고 해서 토끼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토끼가 저 실수해야만 이기는 그 경쟁을 왜 합니까? 경쟁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요. 경쟁은 서로 윈윈하게 하죠. 선생님 컬러리스트 시각 이 분야에 경쟁자들이 있어서 난 너무 좋아요. 그분들이 잘해주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서 또 따라가야 되고 내가 잘하면 그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쟁해줘. 왜? 같은 종목끼리는 경쟁해도 돼. 아셨어요? 근데 축구 선수랑 야구 선수가 경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토끼랑 거북이는 경쟁 상대예요. 경쟁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거라고. 왜 바보처럼 토끼랑 경쟁하고 있냔 말이에요. 토끼가 열받아서 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야! 다시 한 번 해. 이러면 거북이가 뭐래요? 자, 이번에 나랑 수영 시합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수영 시합을 할 때 토끼가 노력한다고 거북이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다 달라요. 거북이일 수도 있고 토끼일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토끼가 될 필요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경쟁은 토끼와 토끼끼리 해야 돼요. 축구 선수와 축구 선수끼리 해야 서로 윈윈이 되는데 토끼와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서로 경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이 없으니까 자기는 가수로서 재능도 없고 그쪽에는 특성화가 되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나는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괴리감 때문에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토끼인지 거북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정체성이에요. 네 정체가 뭐야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자꾸 화려하고 나는 거북인데 자꾸 토끼 거. 난 수영을 되게 잘하는데 달리기 잘하는 거를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체성이 없어서 그러고 난 정체성이 거북이구나. 그래 난 수영만 잘하면 돼 이러면 되는데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보면서 토끼 할까? 독수리 보고 독수리 할까? 이러는 거죠. 사회는 모두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망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요, 봐봐. 여러분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 왜 공부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농사를 져주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농사 누가 안 져주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 농사 져야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의사할 수 있는 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왜 편안하게 농사 짓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있고 집 져주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가 아무리 잘나도 농사 안 져주면 너희들 적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사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걸 해주고 넌 해주면서 서로 교환하고 물물교환하고 상부상조하고 품앗이 하는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으로서 낮은 자리에서도 역할이 가능해요. 우리 몸, 사람과 똑같아요. 대한민국은 하나의 인간이라고 똑같아요. 우리 몸에 발톱, 손톱 없으면 어떻게 돼요? 컵도 못 잡고 걷지도 못해요. 그리고 발톱이 살 파고 들어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 2번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그 발톱 사이로 빼야 되는데 안 당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그마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우리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데.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하고 이해를 하는 게 디자이너지 그림이나 잘 그리고 그냥 자꾸 그림을 잘 그려야 된대. 근데 왜 디자인을 해? 가서 그림 그려야지. 안 그래요?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한 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는 뭐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상부상조. 알겠죠? 그래서 갑질하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잘난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딴 사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디자이너의 기본은. 알겠죠?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색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색을 가지고 우리는 뭘 느끼게 하는 거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려 안 어려?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컬러리스트는 자, 뭘 다루는 사람이다? 색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죠? 네. 그런데 또 색도 복잡해요.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인간도 복잡해요. 색도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과 인간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인간도 얼굴 보면서도 색이 왜 그러니? 그러죠. 그지? 자, 어떤 색 좋아하세요? 푸른색도. 푸른색 좋아하고. 어떤 색 좋아하세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색을 잘 모르는 거야. 내가 어떤 색 좋아해요? 그랬더니 파란색이요, 녹색이요. 보통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일반인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게 일반인들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요. 빨간 색상에서도 약간 노란 기미가 있는 빨간 색상을 좋아하고요. 명도는요, 약간 고명도를 좋아하고요. 채도는요, 중고명도 정도. 그래서 소프트 톤이나 라이트 톤의 빨강인데 노란 기미가 있는 빨강을 좋아합니다. 요게 여러분과 저의 차이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컬러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바꿔야 될 게 바로 색에 대한 이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요게 몰랐던. 여러분이 색을 제대로 못 썼던 이유가 뭐냐? 자, 사람 볼 줄 모르는 게 뭐야? 사람의 뭐만 보는 거죠? 외모만 보는 거라 했지, 그지? 똑같은 거야. 여러분도 색의 외모만 보는 거기 때문에 색을 몰랐던 거니까. 색을 모르니 색을 잘 쓸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자, 색은 자, 뭐와 뭐로 나누니? 무채색과 유채색으로 나눈단 말이야. 자, 유채색은 또 뭐로 나누니? 색상, 명도, 채도로 나누잖아. 봐봐. 복잡해, 안 복잡해? 근데 여러분은 이것만 보고 있단 말이지.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복잡해, 안 복잡해?
근데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면 돼, 안 돼? 잘생겼으니까 착할 거야. 이러고. 이쁘니까 착할 거야. 이러다가 당하는 거죠. 그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기억, 그 삶에 어떤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그쵸? 이런 외적인 부분, 이런 것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해야 되지, 사람을 잘 보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야. 색, 그럼 이제 색상, 명도, 채도, 이걸 뭐라 그래? 색의 삼속성 그러죠? 바로 색은 이런 삼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색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게 그려져야 돼. 알겠지? 응? 그것만 바꾸면 벌써 컬러리스트가 된 거야. 내가 아빠예요. 왜 아빠지? 그러니까 아빠라고 생각하면 아빠라니까. 내 마인드가. 아빠인데도 아빠 역할을 못하는 애들의 문제가 뭐야? 아빠의 마음이 없으니까 아빠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은 되게 중요한 거다. 여러분이 영어 잘하세요? 왜 못할까? 바보라서? 멍청해서? 아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정말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단 말이죠. 근데 필요 없죠? 영어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이래서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제대로 알고 필요성을 느끼고 하는, 이게 되게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피곤해요. 그리고 선생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래요. 뭔 말인지 아세요? 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걸 다 좋은 결과를 내나? 안 그래요. 좋아하는 일 하더라도 대부분 중간에 포기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도 그런데 싫어하는 일은 어떻겠어? 100% 그만둔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똑같이 힘들고 피곤하지만 뭘 안 해? 포기를 덜 해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난 도대체 뭐냐?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해, 20대들은. 그거부터 찾아야 돼요.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주면 된다니까. 첫째 때는 내가요, 엄청 많은 걸 해줬어요, 아이한테. 근데 기억 하나도 안 해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 있었어? 이래요. 둘째는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걔가 원하는 것만 해줬어요. 필요할 때만. 그럴 때는 너무 고마워해.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예.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해? 정체성,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는 뭐냐?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네. 복잡하죠? 이렇게. 색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제 선생님, 색 그럼 뭐라고 한다고? 색상, 명도채도. 알겠지? 색 그럼 뭐야? 색상, 명도채도. 색 그럼 색상, 명도채도. 이래야 쓸 때도 색상, 명도채도를 고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색상은 뭐야? 색의 모양, 색의 상태. 사람으로 얘기하면 외모야, 외모. 알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색은 뭐지? R, Y, G, B, 뭐야? P라는 5가지. 이게 우리의 재료야, 재료. 식재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커피를 마셨지? 그럼 여기서 뭘 느껴? 맛을 느끼지? 그러면 그냥 먹었어. 맛있네 이래요? 난 생존했네 그래? 아니죠? 맛이 들어간 느낌이 뇌로 보내죠? 커피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으로 가면서 아우 시원해 좋아 이러잖아요. 느낌이 감정 나죠? 여러분이 빨간 색상을 눈으로 봤어요? 그건 뭐야? 색상을 눈으로 먹은 거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 빨간색의 맛이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냥 식재료냐 색재료냐지 느낌은 똑같다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색에 대해서 뭘 맛을 느끼고 감정이 되는데 우리는 빨간색을 보고서 빨간색을 봤다는 거 음식을 먹은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그러면 그 빨간색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아 빨간색 맛이 나네 라고 우리 선생님 그런 얘기도 하거든?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배웠지? 연상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배웠잖아. 연상과 상징. 바로 그 맛이야. 빨간색을 먹으면 맛이 나는 거야. 그게 연상. 우리는 이제 어떤 맛이 난다 연상인데 이 연상은 4가지가 있지.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긍정적 연상, 부정적 연상 이렇게 있잖아. 되게 많아요. 하나의
알에서 다양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은 기억색을 기반으로 하게 되고 경험에 의해서 그것에 맞춰 쓰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빨강의 구체적 연상은 뭐야? 사과, 소방차. 추상적 연상은 뭐야? 사랑. 긍정적 연상, 열정. 부정적 연상, 피 이런 거. 그래 안 그래? 네. 다양한 맛들 배웠지, 그치? 아셨어요? 네. 제일 많은 맛이 나요, 애들이. 알겠지? 얘네들 가지고 요리하듯이 우리도 요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명도는 뭐야? 빛의 밝기가 아니에요. 빛의 밝기가 아니고 흰색, 뭐라고요? 흰색, 회색, 검은색이라는 애. 이 세 가지밖에 없어. 아셨어요? 맛이 몇 개야? 세 개밖에 없네, 그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렇게 연상이 되게 많이 되는데 명도는 맛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게 있니? 밝은, 어두운, 무거운, 가벼운. 요것밖에 없어요, 맛이. 그 감정에 플러스가 되면 이제 다양한 맛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근데 명도를 여러분이 되게 못 봐요. 명도는요, 유채색에서는 빨간 색상만 보이지 사실 검은색, 흰색, 회색 안 보인다니까? 마찬가지 외모인데 선생님 착해 보여, 나빠 보여요? 어떻게 알아? 뭘 봤다고? 그거예요, 명도는. 내 외모에서 나의 착한 정도를 보는 것처럼 잘 안 보여요. 그 타 학원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제 뭐가 문제냐? 명도를 못 봐요. 잘. 예, 선생님은요, 측색기로 매번 할 때마다 찍어줘요. 그랬어요? 타 학원에서 배울 때 그렇게 해주셨나요? 안 그랬죠? 저는 걔 욕하는 게 아니라 계속 찍어줘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일어났다 앉았다 계속 찍어줍니다. 왜 찍어줄까요? 명도 때문에 찍어줘요. 명도는요, 되게 뭐랄까, 빛의 방향, 보는 각도, 채도 되게 다양한 이유에서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교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보는 것도 물론 잘하지만 그거보다는 측색기로 찍어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선생님한테 배워서 좋은 점이죠. 여기 와서 배워서. 물론 집에서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핸드폰 가지고 보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측색기로 찍으면 더 정확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타 교육기관에서 안 배우고 그냥 오면 좋아, 나는. 근데 잘못 교정돼서 와서 교정하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명도는 밝고 어두운 정도 이게 아니라 흰색이 많이 보이느냐, 검은색이 많이 보이느냐. 우리 눈으로 하는 거니까 보인다의 개념이 알겠죠? 네. 맛은 양의 개념이잖아. 맛은 몇 큰술 넣잖아. 우린 그거와 상관없어. 보이냐, 안 보이냐, 이 개념. 이 개념도 잘 이해해야 조색을 잘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와요? 네. 되죠? 채도는 뭐냐? 순도입니다. 뭐라고? 순도. 뭐라고? 순도는 색상이 얼마나 많이 보이냐, 안 보이냐를 나타내는 거야. 자, 칠판을 봐봐. 초록 색상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초록색이 잘 보여요? 라고 하지, 그지? 근데 다른 말로는 초록색 채도가 높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빨간색이 있다, 없다? 있어요. 보여, 안 보여? 그럼 뭐라 그래? 빨간색 채도는 낮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색상이 눈에 잘 보이냐, 안 보이냐. 그래서 원래는 이걸 가지고, 야, 이거 채도 높니, 낮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거 초록색 채도가 높아, 낮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만 보통은 대표 색상의 채도를 물어봐요. 채도 어때? 그러면, 초록색 채도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선생님이 빨간색 채도는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그지? 그 개념. 여러분은 사실 요 명도와 채도, 요거를 배우려고 온 거야. 지금까지 살면서 색상, 명도, 채도, 아까처럼 고려해보면서 써본 적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색상만 가지고, 그것도 5R, 1R부터 10R까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5R만 썼다니까. 그러니까 색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써? 배우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냐고. 당연히 색을 못 쓰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랑 주구장창 색상 명도 채도, 색상 명도 채도 그거 가지고 조색하고 막 이런 이제 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어요. 아, 색상은 이렇고, 아, 명도는 이런 거구나, 아, 채도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구분을 하고 그 색의 삼속성 있잖아요. 그 속성을 이해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알겠어? 자, 봐봐. 그래서 무채색은 뭐야? 없다, 없어, 뭐가 없어, 채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인다는 거야? 채도가 없다는 거는 색상이 안 보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만 있는 거야? 명도가 있는 거. 아셨어요? 색은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하잖아. 자, 명도와 채도 얘를 둘을 합쳐서 우리 뭐라 그래? 색조. 뭐라고요? 영어로 뭐라 그래? 톤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필기 시간에 배웠어, 안 배웠어?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해가 돼야 조색도 잘하고 배색도 잘하는데 이걸 단순히 그냥 이유도 없이 암기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색 그러면 자동 이게 다 그려지는 거야. 네. 그냥 선생님 색 그러면 이게 그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너 어떤 색 좋아하니? 그러면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나는요 어떤 색상 어떤 이렇게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 이것만 좋아한다고 얘기하겠죠. 일반인과 전문가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전문가가 좀 더 깊이 있고 넓게 배려하고 아는다는 거. 오케이? 네. 어려워? 머릿속에 좀 그려져요? 네. 이 그림이 있어야 돼. 그럼 이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해야 되죠. 두 가지 훈련합니다. 하나는 무슨 훈련? 조색 훈련. 무슨 훈련? 조색. 하나는 배색 훈련. 뭐라고요? 요 두 가지 훈련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볼 때 1교시 조색 시험, 2교시 배색 시험 이렇게 보는 거 아셨죠? 자, 왜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선생님 왜 조색 시험을 해야 되고 왜 배색 시험을 봐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 이유도 알고 공부를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색 이유도 없이 그냥 막 해보라고 하면 되든가요? 안 돼요. 그냥 하다가 이유도 모르고 하잖아요. 어쩌다 돼요. 또 해보라면 돼요?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유를 알고 왜 하는지 알아야 돼. 자, 조색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고 조색하기. 뭐 조색하기? 보고 조색하기. 하나는 뭐가 있다? 안 보고 조색하기.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냐? 이거랑 똑같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컬러리스트는 요리사와 작곡가랑 똑같다. 알겠습니까? 자,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은요, 어떻게 해야 좋은 요리사가 될까요? 선생님은 퍼포먼스를 잘하면 좋은 요리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칼질, 따다다다다다다 이런 거 막 뿌릴 때 막 이렇게 뿌리 막 이런 거 그런 걸 하면 좋은 요리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요리 그 자격 시험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제가 이제 한번 요리 시험 보는 뭐 중식, 한식 그 기능사 책을 봤는데 책의 내용이 어떤 식재료 있잖아요. 뭐 재료의 영양 성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 그래서 아니 요리사가 왜 이런 걸 알아야 돼? 옛날에 모를 때. 예.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좋은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식재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한테 제가 어떤 고추를 주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맵다 그래요. 예? 종류별로 다 주면 다 뭐라 그래요? 맵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한 프로에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 어떤 국물을 마시더니 이래요. 베트남 고추 썼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막 이러죠. 그 사람 왜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베트남 고추를.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러겠어? 맵다 이러겠죠. 어떤 색 좋아해? 빨간색.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어보고 베트남 고추라는 거를 아는 어떤 분석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은 똑같은 고추인데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고추가 맛을 다 구분합니다. 그 매운 정도를. 그리고 그 정도마다 각각의 종류별로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럼 내가 한 4 정도 맛의 음식을 만들겠다면 그 재료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재료에 대한 상당한 이해가 높습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재료 쓰는 거야? 우리는 색재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색재료에 대한 속성, 그 색의 맛, 색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주 미묘한 차이들. 미묘한 차이에서 맛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소금 넣다가 좀 밋밋하다 막 집어넣지 않죠. 조금씩 톡 맛있다 이러잖아요. 색도 마찬가지. 그 미묘한 차이에서 다양한 감정과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조절해 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전에 그래서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 봐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이걸 주고 똑같이 만들어봐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입으로 먹어보죠. 미각을 통해 먹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석이 뭐가 돼야 돼? 이 안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갔구나가 분석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야? 그 재료들이 어떤 비례로
섞였구나까지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어떤 색을 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색 똑같이 한번 재현해봐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무엇으로 맛봐야 돼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눈에서 분석이 돼야 돼요. 아, 이 안에는 어떤 색, 어떤 색, 어떤 색들이 들어갔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색들은 어떤 비율로 섞였구나까지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생겨야 색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먹어봤어야 먹은 걸 쓸 수 있듯이 다양한 색들을 다양한 게 경험해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컬러 연습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쁘다, 이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 막 요리하면서 그래. 먹어보자. 짜증나. 짜증 이러진 않잖아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봤을 때 사람들은 보통 뭐라 그래? 그러잖아요. 컬러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색조와 다양한 색을 경험하면서 이런 놀라움의 어떤 경험을 해보면 그래야 그때 봤던 걸 쓸 거 아니에요.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고는 먹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게 없다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예전에 장금이 있대. 장금 애기가 상궁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어보랬던 애들이 막 어떤 음식이 있다고 마지막에 홍시 맛이 납니다 이렇게 혼자 잘난 체를 하잖아요. 장금이 보고 놀라죠. 왜 입만큼 넣는데 그 음식을 완성하려면 그만큼 넣어야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의 절대 미각이 있듯이 우린 절대 색감을 가지고 또 음악할 때도 보면 절대 음감이 있잖아요. 그런 기본이 될 때 더 잘 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색 훈련을 하는 거죠. 보고 조색은 뭐라고? 똑같이 보고 만드는 거지. 자, 조색 훈련하는 이유는 뭐다? 색을 분석하는 훈련입니다. 뭐라고? 삼속성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훈련이야. 그런데 그거 만드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그것을 익히고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네. 저는 화내는 게 아니고요. 힘들면 이렇게 말이 좀 세집니다. 아셨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화를 내 이러지 마시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힘들면 화내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지?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막 상처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그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는 건 아닌데 지적해 주는 거를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게 기분 나쁘면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 잘한다 해줄게요. 지적받는 거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뭐 잘못한 거 뭐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아까 얘기했죠? 못하는 거 괜찮다. 알겠지? 지적을 많이 받아야 발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그 사람의 어떤 도덕적인 면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작업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걸 상처를 왜 받아. 그지? 보고 안 보고는 그거예요. 야, 저번에 먹어봤던 거 한번 만들어봐. 이 음식과 이 음식 섞으면 무슨 맛이 날까?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돼? 네. 조색 왜 하는 거라고? 색을 속성을 분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걸 바탕으로 뭐 하는 거지? 배색하는 거야. 조리하고 배식하고 나눠 먹는 거죠. 이제 상황에 맞게 색을 쓰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배색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 이제 컬러의 역할은 이 배색이에요. 물론 조색을 통해서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조색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다? 조색사. 예전에 한번 어떤 공장인데 그 마카를 만드는데 어떤 이제 이런데 뭐 상처가 나면 마카에다가 그 색을 조색해서 이렇게 칠해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걸 주문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분인데 조색사 갑자기 그만뒀는데 이름 밀려오는데 사람이 없다는 거죠. 조색사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또 아무리 제가 잘하더라도 그 재료에 그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와달라는 거. 하루 시간을 난 낼 수도 없고. 근데 또 제가 좀 약간 호기심이 많아요. 한번 경험해볼까? 언제 뭐 돈 받고 할 기회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럼 봉급 50%만 받겠고, 내가 혹시 못하더라도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칡새끼들 갔어요. 가서 이제 재료를 달라고 했더니 물로 돼 있어요. 그 무슨 잉크인데, 그라비 잉크인가 뭐 있는데, 몇 개 색이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만들어서 보여줬더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때 맞대요. 너무 쉬운 거야. 우리가 쓰는 포스트잇 물건보다 더 쉬워요. 그래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해주고서는 이제 끝나고서는 이제 오면서 사장님이 고맙다 하면서 하는 말이 실제 선생님 오시기 전에 컬러리스트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와서 했대요. 근데 다 도망갔다는 거야.
하다가 못해서. 그럼 그 사람들과 저의 차이는 뭘까요? 난 선생이고 너희는 제자니까? 그게 아니고 색에 대한 기본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빨강의 속성, 노랑의 속성, 그 무채색과 유채색의 속성 이런 걸 잘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재료가 바뀌더라도 그 재료의 어떤 그 질감 점도에 따라 양만 달라지는 거지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터 물감 가지고 작업을 이것만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요. 이거로는 하지만 나중에 다른 거로 하더라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공부가 돼야 되는 거야. 초색사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을 땄는데 못하는 거야. 왜?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따고 운전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기본 속성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배워봐서 아시잖아요. 갔더니 어때요? 그냥 이렇게 보여주죠? 설명 지금처럼 해주나요? 선생님처럼? 그냥 가자마자 그냥 보여주죠? 그래 해봐요 그러죠? 네, 보통 그렇게 합니다. 저도 깜놀했어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초보자들을. 그 중에 잘하는 사람들은 뭐 해봤던 사람들이 해내지만 초짜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배색을 설명하겠어요. 자, 배색은요, 색을 쓰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죠. 자, 그럼 배색의 기본 원리를 알려줄게. 한번 봐봐.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만난 지 100일이 됐어요. 그럼 이 여자는 남자를 100% 좋아하겠죠? 속 사람이. 이 남자도 이 여자 100% 좋아하겠죠? 그래서 오늘 7시에 만나서 뭐 하기로 했냐면, 데이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둘 다 100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막 그냥 과장한테 깨지고 일도 막 엉망진창이었죠. 그러면 에너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30%가 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미워해요? 100% 있겠죠. 이 남자는 별일이 없었어요. 60%. 이 남자는 이제 100%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여자가 3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은 속 사람이 내한테 반갑다고 표현하라고 신호를 보내면 몸은요, 마음의 말을 100%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30% 안에서 표현하게 해요. 왜냐하면 30% 에너지밖에 없는데 100을 쓰게 되면 무리가 오기 때문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반가워도 뭐라 그래요? 왔어? 이런단 말이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남자는 좀 힘이 있으니까 반가워 이러겠죠. 그럼 이 남자애가 이 모습을 봤어. 그러니까 신호가 온 거죠. 그러면 얘가 그 신호를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데 이제 오늘 데이트를 하려면 컨셉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술 먹고 놀 거냐, 뭐 하고 컨셉 잡아야 되잖아. 컨셉. 오늘 놀 핵심적인 주제. 보통 30% 정도 여자들은 남으면 누구 만나고 놀지 않아요. 어때요, 보통? 집에 가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남았는데 이 남자 만나러 왔다는 거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어떠한 거야, 진짜? 찐좋아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얘는 바보였어, 바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들 땐 역시 신나는 롯데월드야! 그래가지고 컨셉을 롯데월드로 잡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자를 데려가서 롯데월드에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럼 여자가 헤어질 때는 에너지가 어때요? 빵 풀어져. 남자도 30% 줍니다. 보통 60%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면 거의 이제 미치는 거죠. 딱 건드면 폭발하는 정도. 남자애가 이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자 이러고 가겠죠. 그럼 남자가 약간 기분 나쁘겠죠. 나는 오늘 고생했는데 돈도 많이 썼는데 너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헤어질 때 저렇게 성의가 없으니까 얘가 한마디 하겠죠. 왜 그래? 뭔 일 있어? 여자 화나겠죠.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가. 그러겠죠. 오늘 길 캔데 왜 그래? 내가 가자 그랬어? 네가 가자 그랬잖아. 이러면서 싸우겠죠. 그러면 이 여자 마음이 어때요? 떨어지겠죠. 저 새끼 그러면서 80%. 참 나쁜 이러면서요. 자, 결국 봐봐.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 다 들었는데 결과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누구 잘못이야?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서로 배려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결과. 보통 다 연애가 이래. 헤어질 때 서로 미워서 헤어지나? 아니, 다 이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오해하고 오류 발생하고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후폭풍 와가지고 보고 싶다 그러고 만나달라고 그러고 안 만나주면 막 사고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남자애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선생님이 무언가를 저 사람 행복하게 하려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라고?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자료를 분석하고, 아셨어요? 수집하고, 이런 과정.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돼요? 자료 수집, 질문지법, 설문지법, 면접법, 관찰법 배웠죠? 네. 질문지. 오늘 뭔 일이 있었어? 하고 자료 수집했어야죠. 그러면 여자가 술술술 나오겠죠? 뭐가 쌓여요? 자료가 쌓이겠죠? 정보가 쌓이겠죠? 그 자료와 정보와 배려를 통해서 컨셉을 잡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컨셉이 뭐였어야 되는 거야? 힐링 이렇게 됐어야지. 그래서 또 힐링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더니 힐링 카페가 있는 거죠. 데려가서 마사지도 받고 차도 마시면서 과장욕 다 들어주고 쉬어서 나오면 여자 에너지 올라가 안 올라가요? 60으로 올라가고 얘도 한 50. 그럼 여자 헤어지도 어떻게? 에너지가 올라갔으니까 아 나이가 그러고 자기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니까 뭐라 그래? 선생이 그러고 그러면서 마음의 에너지 더 올라가 안 올라가요? 150 되면 둘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기사 시험에 3교시 때 이렇게 나와요. 타겟, 시장, 환경, 컬러, 트렌드, 소비자, 분석 후 뭐라고요? 분석 후 컨셉 설정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과정이 없고 그 얄팍한 경험 가지고 배색한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잘 봤어요. 그러지만 다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죠. 자기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게 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우리 디자이너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문제를 잘 인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문제가 원래 많아, 안 많아? 많아. 문제가 많은 게 정상이야. 근데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 느끼는 문제를 우리는 보고 느껴서 개선하고 그걸 통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게 창의예요. 창의. 창의의 기본은 문제인식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배색을 잘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자료와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세요? 이쪽은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긴 자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은 실습 위주로 갈 거고 여긴 약간 이론 위주로 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제 학원에서 하면 좋지만 학원에서 할 때는 이 부분이 할 거야 주로. 알겠죠? 여기 오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오는 거야. 알겠지? 네. 요거는 집에서 선생님이 지금도 봐봐. 몇 시간 이렇게 강의 들으니까 짜증나 죽겠죠?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는 오늘만 할 거고 이 다음부터 뭐 한다? 집에서 강의를 듣고 올 거예요. 다 녹화해놨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오면 선생님이 정리해주고 평가해주고 이해시켜주고 이런 걸 해서 이건 진행을 해갈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많이 이해해야 돼. 근데 이건 말이 필요 없어. 이건 뭐 해봐야 돼? 많이 실습하고 연습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웬만하면 다 붙어요. 알겠나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컬러리스트가 되기 위한 기본 훈련이죠. 컬러라는 건 우리 누구나 다 쓰는 것이고 나만 쓰나? 다 쓰는 거잖아. 그지? 많은 분야에 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야의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컬러리스트로서의 기본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되려면 뭐와 뭐를 배운다? 조색과 뭘 배운다? 배색이라는 걸 배우는 거죠. 조색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야? 요리사랑 똑같다니까. 식재료, 작곡가처럼 똑같아요. 식재료를 이해하듯이 색재료를 이해하고 또 좋은 요리사는 뭐야?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죠. 아픈 사람을 배려하고 아픈 사람에 맞는 음식.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를 부탁해보면 김풍이라는 그 만화가가 전문 요리사를 이기기도 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배색이라는 것은 선생님은 배려하는 색이다라고 그래요. 배려한다.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게 되고 시험 볼 때 이 두 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이해는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컬러리스트다라는 일을 뭐냐? 색을 다루는 전문가다. 요리사, 식재료를 다루는 전문가. 작곡가, 음을 다루는 거죠. 여러분, 슬픈 음악 들으면 어때, 감정이? 슬퍼지죠? 그쵸? 음식도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스트레스 받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먹겠어요?
감정을 위로하려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색도 뭐로 바뀌어요? 감정으로 바뀌는데 우리는 단독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아셨죠? 다른 감각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맛있는 거는 맛있는 색을 쓰자니까. 알겠어요? 슬프면 슬픈 색을 쓰자고. 군대에서는 군대에 맞는 색을 쓰자고. 그래서 효율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효율을 올릴 때 상당히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도 색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색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 색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머릿속에 항상 색상, 명도, 채도, 그게 보다 삼속성.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